안녕하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는 장수백과 그리고 20년 이상 뇌혈관과 중풍중풍을 진료해 온 한의사 김민준입니다. 지난 뇌졸중 막는 7가지 아침 습관 영상 잘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침 습관을 바꾸고 몸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저녁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예고해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 저녁 습관이 중요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원장님, 아침에 배운 대로 천천히 일어나고 따뜻한 물도 마시는데 왜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할까요? 혈압약을 먹어도 왜 밤이나 아침에 혈압이 불안정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침에 애써 지킨 건강을 밤 시간 동안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아침이라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아침이 양예이라면 저녁은 음입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저지르는 그러나 60세 이상의 혈관과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저녁 습관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지 그 한의학적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밤에 잠을 자야 할까요? 피곤하니까요? 라고 답하시겠죠. 맞습니다. 현대의학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쓰레기를 청소하고 몸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설명합니다. 한의학 간이호에서는 이 설명을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바로 양음용, 즉 음기일을 기른다는 개념입니다. 낮낮의 양여이고 활동의 시간이라면 밤밤은 음리고 정지와 저장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양기를 불태우며 활동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 몸의 물질적인 토대, 즉 음혈인과 진액, 몸의 윤활유, 영양물질을 소모했습니다. 밤은 바로 이 소모된 음혈과 전기징치 생명의 본질, 신장의 저장됨을 다시 채워넣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낮에 달리고 밤에 주유소에서 기름과 냉각수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나쁜 습관으로 이 음혈 보충 작업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물림은 계속 마르고 상대적으로 분량만 타오르는 음어화동 인슈허동 상태가 됩니다. 즉, 몸은 건조해지고 뼈마디가 쑤시며 입이 마르고 밤에 식은땀이 나면 알 수 없는 열이 오르고 갱년기 증상 악화,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한의학에서 밤일시에서 삼시 사이 축시, 저는 간경, 즉 간제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의 모든 혈세지 간으로 돌아와 저장되고 간장혈, 간장류 간의 해독작용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만 간이 제 역할을 하여 깨끗한 피를 만들고 다음날 우리 몸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최악의 저녁 습관 5가지는 바로 이 중요한 음혈 보충과 간의 정화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우리의 노후 건강을 좀먹는 주범들입니다. 자, 그럼 뇌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저녁 습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에 먹는 습관, 즉 야식 예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8시, 9시가 넘어서 출출하다는 이유로 과일 몇 조각, 우유 한 잔, 혹은 남은 저녁 식사나 술안주를 드시곤 합니다. 속이 든든해야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죠. 현대의학적으로도 야식은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수면 중 혈당을 올려 숙면을 방해하며 남은 칼로리가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야식은 뇌졸중의 근본 원인인 습단밭을 밤새도록 만들어내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에서 아침 7, 9시가 위장의 황금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저녁 7, 9시 이후는 위장의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공장인 비위빛도 퇴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근하려는 비위에게 억지로 야식이라는 야간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비위는 지쳐서 파업을 선언합니다.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킬 양기역기와 불씨가 이미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늦은 밤 위장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맑은 기혈기회로 변하지 못하고 위장 속에 그대로 머물며 썩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적시이며 여기서 끈적끈적한 노폐물인 습담단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습담이 밤새도록 만들어져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 혈액이 끈적해지고 탁해져 고지혈증,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2. 이 습담이 아침까지 남아있어 다음날 아침에 맑은 양기가 피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먹고 잔 다음날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가 막지 못하며 혀에 백태가 두껍게 끼는 것입니다. 3. 간. 이 피를 정화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비위에서 만들어진 습담 독소가 간으로 몰려와 간을 더욱 피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여성이셨는데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정말 건강하게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몸이 붓고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꼼꼼히 여쭤보니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저녁 10시쯤 꼭 출출해서 건강을 위해 방울토마토 몇 알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잡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토마토, 우유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밤 10시라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비위가 퇴근한 시간에 들어온 음식은 그것이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소화되지 못하고 습담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혀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혀가 붓고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처방 없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따뜻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위를 반드시 비우십시오. 2달 후 그분은 아침에 몸이 붓는 증상이 사라졌고 혀의 백태도 얇아졌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미하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위해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위를 비워 비위가 쉬게 하고 간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습담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첫 번째 저녁 습관입니다. 자, 밤에 먹는 야식이 혈관 속에 습담 쓰레기를 만든다면 두 번째 최악의 저녁 습관은 우리 뇌와 정신을 쉬지 못하게 하여 음혈인계를 말려버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거나 내일 할 일을 미리 걱정하곤 합니다. 이것만 보고 자야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현대의학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걱정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두 가지 습관이 우리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심각하게 봅니다. 바로 간혈관쇄를 소모시키고 심화신코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은 간혈관쇄를 말립니다. 한의학에는 간은 눈으로 통한다, 간카이고 유모, 그리고 오래 보면 혀를 상한다, 도시상쇄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는 혈액 창고 간장혈이며 그 간에 저장된 깨끗한 혈액, 즉 간혈이 우리 눈으로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 잠자리에 누워 밝은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글씨나 영상을 집중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간혈을 쥐어짜서 눈으로 보내야 합니다. 밤 1시에서 3시는 간이 혈액을 거두어들여 정화하고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간혈을 계속해서 눈으로 소모시키고 있으니 간은 쉬지도 못하고 피를 정화하지도 못하며 저장된 간혈은 점점 바닥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며 간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간혈이 부족해져 근육의 쥐가 잘 나고 손톱이 약해집니다. 또한 간이 건조해지면 간화강호가 쉽게 타올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 걱정은 심화신을 지핍니다. 한의학에서 마음 신은 신, 즉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머무는 군주준주와 같은 장기입니다. 이 신이 편안하게 집에 머물러야 우리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생각에 잠기면 사려과다 스리코도 이는 심화신고, 즉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집이 불타고 있는데 신이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이 심화가 타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잠이 들어도 계속 꿈을 꾸거나 다몽도모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생각은 소화기관인 비위비외를 상하게 하여 사려 상비스류셔비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또다시 습담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정신적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음혈을 보충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두 번째 저녁 습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저녁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시간이 잘못되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밤 9시 이후에 하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하루 종일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밤늦게 헬스장에 가거나 공원에서 뛰거나 집에서 격렬한 홈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을 흠뻑 흘려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죠? 현대 의학적으로도 밤늦은 시간에 하는 격렬한 운동은 심박수와 체온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시켜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음양인양의 순리를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봅니다. 제가 이전 걷기 운동의 황금 시간대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낮은 양 연의 시간이고 밤은 음그의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양기가 솟아나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양기는 우리 몸 깊숙한 고신장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을 위해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와 인체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고 음의 기운이 가득한 밤 9시, 10시에 땀을 뻘뻘 흘리며 뛰거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미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양기를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어 다시 일터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양기를 억지로 쥐어짜서 쓰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낮에 쓰고 남은 얼마 안 되는 양기마저 완전히 소모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더 심각한 것은 밤에 억지로 활동하는 양기불가 밤새 우리 몸이 채워야 할 귀중한 음혈 인시에 기름과 냉각수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점점 줄어드는데 엔진은 밤새 과열되는 격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음은 부족하고 양만 붕 떠 있는 음허양항 인슈용광 상태가 되어 만성적인 갈증, 상열감, 불면증, 그리고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기혈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의 격렬한 운동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 즉 우리 몸에 양기가 활동하는 시간에 끝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은 양기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음기를 기르고 저장하는 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60세 이상 노후 건강의 핵심 원칙입니다. 자, 그럼 뇌졸중을 부르는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아침 양기를 꺼뜨리는 차가운 음식. 둘째, 습담을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셋째, 습담에 불을 붙여 습열 독소를 만드는 짜고 기름진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하루의 활력을 책임지고 혈관을 청소하며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양기의 어치를 북돋우는 최고의 아침 식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20년 임상 경험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아침 식사는 바로 한방 양생죽 한펑 영션조입니다. 아, 원장님, 또 죽입니까? 하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아침 식사로 죽을 강조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의 YHCT, 황금 원칙. 아침 식사는 다음 4가지 황금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따뜻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양기와 비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2. 부드럽고 쉬워야 합니다. 밤새 쉬었던 비위 소화 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소화 흡수되어야 합니다. 3. 기혈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를 버틸 깨끗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4. 습담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노폐물을 만들지 않고 100% 깨끗하게 에너지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음식이 바로 죽입니다. 쌀, 특히 현미나 맵쌀을 오랫동안 끓이면 쌀알이 풀어지면서 미음이라는 뽀얀 국물이 우러나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미음을 최고의 보약으로 봅니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건비잼피, 기운을 북돋우며 있기, 마른 몸에 진액을 보충하는 자음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후 건강의 핵심적인 2가지 약재를 더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바로 마사냥과 율무입니다. 김민준 원장의 최고의 아침 식사. 건비거습 양생죽, 갬비추슈 영션적, 주재료 1. 마산약 산에서 나는 약기라는 뜻의 산약, 즉
많은 비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최고의 약재입니다. 성질이 평이하고 맛이 달면 비위와 폐, 신장 경락으로 들어갑니다. 비위 기능을 강력하게 하여 소화 흡수를 돕고 기력을 보충하며 진액을 생성하여 혈관을 촉촉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고 입이 마르는 기음양어치임양의 상태에 아주 좋습니다. 주재료의 율무이인, 이액기, 습담단 제거의 왕입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약간 차가워 비위 기능을 도우면서 동시에 몸속에 정체된 불필요한 습담과 수독스이독을 소변으로 강력하게 배출시킵니다. 습담이 몸에 가득 차 혀에 백태가 끼고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율무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저하, 항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기본 재료, 현미 또는 맵쌀비, 간단 레시피 1. 맵쌀이나 현미 1컵는 미리 1시간 이상 불려둡니다. 전날 밤 불려두면 편합니다. 이생, 마사냥는 껍질을 벗기고 깍둑썰기 하거나 강판에 갑니다. 야고십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장갑을 끼세요. 3. 율무, 율무 이 있는 딱딱함으로 미리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립니다. 약 20지. 4. 냄비에 불린 쌀, 율무, 말을 넣고 물을 6, 7배 넉넉히 붓습니다. 5.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어 30, 40분간 쌀알이 푹 퍼질 때까지 끓입니다. 중간중간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저어줍니다. 6. 소금으로 아주 약간만 간을 하거나 간 없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건비거습 양생죽 한 그릇은 아침에 찬주스나 빵이 주는 습담과 냉기와는 정반대로 여러분의 비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건비, 몸속에 쓰레기 습담는 청소해주면 것을 하루 종일 활기찰 수 있는 맑은 기혈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물론 매일 아침 죽을 끓이는 것이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난 7가지 아침 습관 영상에서 소개된 다른 좋은 식단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대안 1. 토마토 달걀 볶음. 따뜻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기력 보충.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열독을 식혀줍니다. 한의학적 관점. 대안 2. 아보카도 나토 현미밥. 좋은 지방과 발효 효소가 풍부합니다. 단, 여기서 지난번 영상에서 미처 강조하지 못했던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바로 나토와 와파린이라는 약의 상호작용입니다. 나토는 혈관 속 혈전을 녹이는 나토키나제 효소가 풍부하여 뇌졸중 예방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후 건강을 위해 나토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심장판막 질환, 심방세동 부정 또는 과거 뇌경색 병력 등으로 인해 와파린 상품명, 푸마딘이라는 항응고제 피를 묻게 하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나토를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은 바로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여 피가 굳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그런데 나토를 먹으면 다량의 비타민 K가 몸속으로 들어와 와파린의 약효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다시 끈적해지고 치명적인 혈전이 생겨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나 영상에서 나토의 효능만 강조하고 이 치명적인 경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20년 경력의 한의사로서 저는 효능보다 안전을 강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나토뿐만 아니라 청국장,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등 섭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뇌졸중을 부르는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와 뇌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아침 식사 1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를 다시 요약합니다. 1. 차가운 음식, 음료, 아침 양기를 꺼뜨리고 습담을 만듭니다. 2. 달콤한 빵, 면, 음료, 비위를 손상시키고 습담을 대량 생산합니다. 싸고 기름진 가공식품, 습담에 불을 붙여 습열 독소를 만듭니다. 최고의 아침 식사 1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비위를 보호하고 습담을 제거하며 기혈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한방, 양생죽마, 율무현미주였습니다. 결국 60세 이상의 노후 건강은 아침에 무엇을 먹어 양기를 보호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매일 아침
독약을 드시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배운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 중에 혹시 아차 내가 매일 먹던 거네 하고 뜨끔하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일부터 당장 양생죽이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실천해 보시겠다고 다짐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와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림 설정과 공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먹는 것으로 노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지난 걷기 운동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혈압, 혈당 동시 관리, 걷기보다 5배 효과 좋은 이 운동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집에서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는 한의학적 기혈순환 원리에 기반한 놀라운 운동법입니다. 이 중요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매일 아침 빵이나 주스 또는 라면으로 간단히 때우시는 분들께는 꼭 보여드리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뇌졸중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침 양기를 북돋우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한 혈관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한의사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